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한 사회학자의 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겨울 어느 날 밤 모임에서 마신 술 탓에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넜다. 대리기사는 중견기업 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나와 거의 동년배인 베이비 부모였다. 생활비를 보탤 겸 저녁 알바를 뛴다고 했다. 그의 지난 얘기를 들으면서 한없는 서글픔이 몰려왔다. 그것은 경험과 기억의 공통성, 그동안 감당했던 인생의 짐과 앞으로 걸어갈 길의 공통성에서 비롯된 서글픔이었다. 어떠세요? 남 얘기 같지가 않으시죠? 열심히 살았는데, 나 자신이 아닌 가족과 사회를 위해 달려왔는데 사회로부터 갑작스런 퇴직 명령, 아니면 가족들에게 냉대를 받는 서글픈 베이비 부모 세대. 가슴속에 울음이 가득 차오르지만 책임감 강한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 대신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10년은 더 버텨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잠시 후 마련된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에선 50대들의 서글픈 현실을 사회학자 특유의 자전적인 통찰력으로 그려낸 서울대 송호근 교수 모시고요. 50, 60대의 자화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9월의 첫 번째 날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SES의 달리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중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참회록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올죠?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하나가 걔를 괜히 미워했던 거야. 내가 만약에 어딜 갔다 왔다, 그럼 저도 갔다 왔다는 거야. 저는 거기 모르는 데인데도.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거기 내가 이제 뭐 맛있는 거 어디 잘한다 그러고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를 내가 좀 왜 저럴까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걔에 대해서 약간 얼마 전에 화상을 입었대. 몸을 정신적으로 불안한 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냥 그런 거보다는 잘 지내요. 제가 초등학교를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 나왔는데요. 신발장에 복도 이렇게 났는데 그 운동화가 되게 귀했던 시절이에요. 그 시골 애들은 검정 고무신 신고 주로 다니고 그랬는데 까만 운동화, 이게 코가 이렇게 된 운동화를 3개 있었는데 4개 흔 거였어요. 근데 나는 그 3개 내 건 줄 알고 그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고 그 남자애랑 걔랑 막 싸운 거야. 내 거 같은데. 근데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새 운동화 신고 싶었나 봐. 그래갖고 결국은 걔 운동화 맞았어. 아유, 친구 미안해. 내가 그때 내가 새 운동화 탐이 나가지고 내 운동화를 두고 너 거 그거를 내 거라고 막 우겼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좀 죄스럽네. 미안해. 지금 잘 살고 있지? 저거 어디서 동창회 좀 나와봐라. 20년이 되더라 한 번도 안 나오네. 알았어. 고마워. 살짝 미소가 지어지시나요? 예, 좀 살다 보면은 좀 잘못하고 사는 게 많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면 좋은데 그 순간을 놓치고 내내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삽니다. 오늘은요, 친구한테 참 미안했던 일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어떤 일이 저 가슴 한구석에 콕 박혀 있으신가요? 오늘은 저희가 좀 끄집어내도록 도와드릴게요. 친구한테 미안했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저희 문자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작은 선물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 및 스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 문자 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 친구에게 미안했던 일입니다. 더준이에요. 한 걸음 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 에어테크 집진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린 에어테크 집진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3분입니다. 저희가 오늘의 중심 주제로 친구에게 미안했던 그 마음, 말씀을 드렸더니요. 7253님이. 저는 그때 국민학교 때 사정이 어려워 항상 깨끗한 가방이 아닌 보자기로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던 원식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 살 많다고 저희 동네 애들을 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 셋이 원식이 그 친구를 우리 동네까지 꼬드겨 데리고 와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지금도 엉엉 울면서 집으로 가던 초등학교 3학년 때 원식이란 친구가 생각이 나요. 친구야, 그때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너도 그때 우리 많이 괴롭혔잖아. 보고 싶다. 아이고.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753님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 이렇게, 풀어내셨습니다. 좀 가벼우시죠? 자, 오늘 문자 주제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목요일에 만나는 감성 토크쇼죠. 청춘을 깨워라. 오늘 송호근 교수님 모시고 또 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목요일 우리 안에 숨은 감성을 찾는 시간,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학자시면서 인기 있는 유명 칼럼니스트시죠.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정치시사 프로그램 말고 일반 프로그램에 나오신 일 거의 못 뵀는데요. 거의 처음 아니신가요? 거의 그런 것 같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떠셔요? 이런 좀 보드라운 프로에 나오시니까. 뭐 좋은데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사실은 50 플러스 세대, 그러니까 50 이후 윗세대들을 위한 좀 편파 방송이거든요. 50 플러스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드리고 응원하는 그런 프로인데 지금 50대 이상이 바로 그 베이비 부머라고 불리는 세대가 맞죠? 네, 맞습니다. 되게 한 55년생에서 63년생 정도. 사실 그 구분이 뭐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닌데요. 네. 50년대 말, 60년대 초중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전쟁 끝에 이제 베이비붐 그게 한 10년 정도 갔으니까 지금 50대 초반에서 50대 말 또는 60대 초반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약 한 1,000만 명 있거든요. 네. 그 1,000만 명이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9세 이하는 450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반으로 줄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 때문에 뭐 가족도 많이 잃고, 그다음 또 이제 뭐 새로 세상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을 많이 낳았는데, 저도 4남매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많지 않으셨어요? 4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의 형제 자매는 되게 한 4사람. 그렇구나. 정도가 이제 평균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후반으로 가면 되게 한 이제 2사람. 네. 지금 이제 1사람으로 줄었잖아요. 네네. 그런 세대를 말하는군요. 근데 이제 그 왜 자꾸 베이비 부모라고 하냐 하면
사실은 이제 그 거의 없는 폐허에서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완전히 전환할 때 네. 그때 이제 청년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세상까지 그 바탕이 됐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자부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궈놓은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도 많을 거예요. 내가 보상을 다 받았나? 내가 제대로 일을 했나? 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뭘 더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결코 뭐 제가 그 책에서 속을 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한 4, 5년 전 얘기고 지금은 속을 푼 세대가 아니고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는 세대로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책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셨죠. 그 책을 네, 말씀하신 건데 네. 여기서는 서글픈 자화상인데 지금은 조금 더 부정적인. 그 당시는 네. 이제 3,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막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1년에 한 100만 명씩 쏟아져 나올 때거든요. 네. 그 50대 중반이죠. 55세, 56세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오니까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떨떨했던 거죠. 그리고 이 베이비 부모의 특징은 가진 것 없는 살림에서 가진 게 있는 살림으로 변하니까 사회적으로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짐들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맡기도 했고 네. 그 부모, 자식 다 맡았던 그렇죠. 거죠. 예. 그 자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제적인 기반을 해냈으니까. 갖는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일궈냈다. 네. 따라서 모든 건 우리가 다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완료되기도 전에 사회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하면서 갑자기 밀려나니까 네. 당황스럽고 어떨떨하고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를 헤매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산에도 많이 가는 뭐 이런 분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속을 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일이 해결도 잘 안 되고 청년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는 뭐 속을 푸다기보다는 당신들 뭐 했느냐.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로 내팽개쳐 놓고서 당신들 속을 푸할 때가 아니다. 이런 전선이 생긴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세대 직장을 잡기도 너무 어렵고 온갖 스펙을 다 쌓아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층이 봤을 때는 아니 엄마 아빠 세대들은 누렸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누렸다기보다는 누렸죠. 그런데 누림이 주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데 사실 70년대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3%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는 10%를 구가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10%의 경제 성장을 지금 그 과거에 한 10년 전에 중국처럼 그러는데 네네. 모든 사람이 다 일자리를 갖고 원하는 대로 다 이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 없이 일을 했던 세대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누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과가 다 있는데 이만큼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 물질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자본주의 구조가 바뀌면서 나도 쫓겨나고 그다음에 그럼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내가 자녀와 부모를 다 만든다 이러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준비 안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적인 생각 또는 공적인 정책 구상을 할 여유도 없었고 또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개인적인 절박함도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네. 일자리를 항상 넘쳐날 거다. 네네. 왜냐하면 경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선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회에서도 담론이 열심히 일해라 계속 그러잖아요. 한편으로 열심히 일해라. 다른 한편에서는 야 청년들 불쌍하다. 이 두 가지 담론이 막 뭐라고 할까요? 이 경쟁하고 있는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이비 부모가 몸을 바쳐 일을 했지만 네. 미래에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몰려가 있는 거지요. 우리만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한 1만 불 수준, 네. GNP 1만 불 수준이면 되게 선진국의 경우는 1980년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런 대비를 사실은 사회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라고 표현하는데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복지국가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경우는 복지라고 하면 뭐 다 있는 거 퍼주고 그러잖아요. 청년수당 마찬가지로 뭐 퍼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낭비다. 네.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의 관점으로 보면 공짜 돈 받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인식은 선진국의 경우는 80년대 초반 중반에 걸쳐서 퍼주면 일자리 생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 달랐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지금 달려왔으니까 베이비 부모의 공과가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사실 청년 수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도 논란이 있었고, 많습니다. 예, 입장차가 분명하게 갈리고 네네. 있어서 참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공짜로 돈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약간의 유보가 있지만 네. 이것저것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거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는 거의 뭐 마지막 정책 수단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열심히 일했고 여유로움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위아래 세대를 다 챙기면서 유능감을 가졌던 우리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그거는 유죄네요. 그거 유죄입니다. 네. 그거는 그 베이비 부모가 지금 사회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사적인 공간을 풍요롭게 만드느라고 모든 인생을 바쳤다. 그러면 당신의 공공성은 어디가 있느냐. 이걸 좀 질문해야 되고 공적인 생활은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 물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청춘을 다 헌신하고 거기다 올인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게 다 공공성 아니냐. 맞죠.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신의 생활 공간이 여유로우십니다. 이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헌신을 했는데 지금 와서 어느 날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게 공공성이죠, 사실은. 네.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가만 보니까 다 사적인 공간도 흐트러져 버린 것 같고 나의 공적인 존재감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한 허전함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거의 제 또래는 모임을 해보면 10명 중에서 한 8명, 7명 다 이제 직장을 그만둔 상태니까.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속된 말로 하면 골병이 된 상태죠. 아하. 마음에 의지할 것이 어디 있는가. 네. 나의 존재 의의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런 문제잖아요. 다 이런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건데 답이 잘 안 나오죠. 네. 왜냐하면 공적인 존재의 궤적을 걸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시민사회나 사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네. 무슨 단체 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봉사단체에서 꾸준히 역할을 해왔다든가 예.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가지고 사회적인 목소리를 좀 내봤다든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공성을 획득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리 시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직장을 떠나서 사회와 연관을 맺고 있는 그 과정에 내가 서봤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거의 없는 세대가 그러네요. 베이비 부모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갑자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왜냐 해본 일이 아니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50+의 경우에 당신의 전성기는 어디 있는가? 당신의 전성기를 다시 이제 회복해봐라. 전성기는 청춘이 아니고, 이제 물러났을 때 또 전성기일 수 있고, 또 실제로 전성기이다라고 좀 판단해요. 그전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아무튼 뭔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거기서 물러난 다음에는 또 다른 전선이 생길 겁니다. 그 전선이라고 하는 게 전선은 사적인 전선으로부터 공적인 전선으로 전환한다고 봐요. 물론 자기 이제 사적인 참호가 있겠지만 네. 그 참호만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면 적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공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네. 사적인 거에 다 있으니까 공적인 의미를 찾아낸다. 아, 내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전성기를 만난다. 이렇게 네. 보면 세 가지 여유가 필요한데 하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몸, 마음이 경제, 몸, 마음 이 세 가지잖아요. 네. 근데 경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몸도 좀 그렇고요. 네. 마음인데 이 마음의 그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몸도 망가지고 경제도 사라지고 의미가 좀 없어 보인다고. 왜냐하면 네. 내가 에너지를 회복해야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뭔가도 할 의욕이 생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퇴직자, 이제 사회로부터 물러났다. 나 사회에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구나. 그 막막함이 아마 다가 네. 올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되돌려야 되잖아요. 네. 나의 존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라고 봐요. 가족 외에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아마 따져보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몇 사람 안 될걸요. 평균적으로 우리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퇴직한 베이비 부모가 공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일 것인가. 아마 10사람도 안 될 거예요. 그 의미는 공적인 의미가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자기 존재가 위축이 되잖아요. 네. 바로 이 점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은 좀 이제 사회가 눈에 보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찾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해 나가는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아프고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계속 말씀 들으면 생각이 듭니다. 0412님이 손 교수님 칼럼 정말 잘 읽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4412님은 너무 슬픈 이야기 하지만 현실이겠죠. 베이비 부머 세대도 아직 젊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이렇게 주셨어요. 자, 노래 한 곡을 듣고 잠깐 쉬어갈까 하는데요. 조용필 씨 노래 중에 교수님 작사하신 노래가 있더군요. 조용필 씨랑 어떤 인연이시길래 가사를 주셨습니까? 10년 전에 만났어요. 예. 그러고 뭐 가끔 술도 한잔하고 또 네. 뭐 그 대중가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아하. 그다음에 무대 공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많이 배우는 편이죠. 네. 그 작사하신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노래입니까? 어느 날 귀로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쓰신 가사인가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3, 4년 전에 직장에서 물러난 사람이 네. 이제 퇴직 명령서를 들고 집에 가는 얘기거든요. 아이고. 가사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필 어느 날 귀로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그 책에서 얘기하셨던 서글픈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청춘을 깨워라 목요일 코너 서울대 송호근 교수 모시고 50 이후 세대들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든 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방법적으로 무게를 옮기셔야겠는데요. 저는 뭐 저보고 청춘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그 청춘의 불꽃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지만 네. 그 불꽃을 어떻게 다스리고 갖고 나가야 되겠다는 지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마 50대 분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일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자기 시간하고
부딪혔을 때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데 길을 찾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뭐 공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사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뤄뒀던 자기 일을 찾아내는 거죠. 실제로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미뤄뒀던 자기 일이란 무엇인가. 내가, 제가 만나보니까 나 이거 하고 싶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까 뭐 남자분들은 되게 그런 일들을 잘 찾아내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는 다 희생을 해왔으니까. 네. 그럼 나는 어디 있느냐. 굉장한 회한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의 문제인데, 나는 여성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자녀로부터 손을 놔라. 참 어려운 문제죠. 네. 남자들은 사실은 그게 과거에 그렇게 끈이 말이죠.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금방 놓을 수가 있는데, 네. 여성분들은 결코 못 놓습니다. 네. 품고 있어야 되니까. 또 아쉽고 말이죠. 네. 안타깝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기에 대한 냉정한 관찰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제가 자신 없는 말이지만.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게 뭐 책을 읽는 것이든 네. 아니면은 뭐 화초를 가꾸는 것이든 네. 아니면 뭐 요리에 대한 뭐 전문적인 식견을 키우는 것이든 아마 과거의 청춘 시절을 들여다보면 그 소재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아까도 네네. 뭐 여러 가지 젊은 시절 얘기하잖아요. 네. 젊은 시절의 그 소소한 얘기들이 지금 중년을 건너가는 에너지고 그 속에 자기의 취향들이 들어있거든요.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뭘 하고 싶었구나를 뭘 할 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뻤구나. 네. 네. 적어도 하루에 1-2시간은 거기에 매진을 할 각오를 하면 좋고. 늦은 건 없죠? 늦은 건 없죠. 결코 안 늦죠. 더 좋은 네. 거는 네. 남편하고 부부가 둘이 네. 하루에 1시간 정도 공통 관심사에 시간을 보내면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되겠죠. 이미 은퇴 이후 가정을 지금 예로 드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에게도 조언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2566님이 베이비 부문 마지막 세대인 63년생입니다. 젊어서 죽어라 일은 했는데 손에 쥔 것은 없는 안타까운 세대. 연로한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청년 실업으로 자식들까지 챙겨야 하는 현실입니다. 7412님. 너무 나 사는 데에 우리 새끼만 잘 살게 하는데 넋이 빠져 살아왔어요. 교수님 말씀 공감합니다. 5788님. 그래도 선배들은 흙수저로 태어나도 자수성가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촌철살인을 좀 날려주셔야겠는데 짧지만 강렬하게 50 플러스 세대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가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정신을 부쩍 차리는데 인생이란 살아있을 때까지 불꽃을 간직한다. 그 불꽃이 꺼지는 순간에 삶은 사라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 불꽃을 가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인생은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런 문제죠. 네. 인생은 살아내는 거다. 불꽃을 가꿔야 될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 이 말씀 간직하겠습니다.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송옥은 서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원래 약속된 시간을 조금 초과해서 노래를 못 들려드릴 거고요. 문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881님, 오늘 문자 주제가 친구한테 미안한 메시지잖아요. 뭐 이런저런 일 많겠지만 자주 연락 못한 게 미안합니다. 요즘 메신저로 10초만 투자하면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서로 경조사 있을 때만 연락하고 학교 다닐 땐 죽을 때까지 연락하자 했는데 여기서 이름 불러봅니다. 미안하다 영진아.
5822님. 우리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던 가장 친한 숙자. 어느 날 우리 집에 안 좋았던 일이 친구들 사이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숙자가 낸 걸로 오해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숙자에게 결별을 선언했고 나중에 알았지만 사과를 못했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소중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숙자야 보고 싶다. 1054님. 전 학교 다닐 때 이른바 은따였습니다. 은근히 따돌림 받는 아이. 졸업한 후에 내가 뭘 잘못했나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제 성격상 결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친구들과 한번 만나서 그때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로선 너무 아픈 그 뒤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보다는 속 얘기를 듣고 싶어요. 반대의 경우로군요. 문자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선물 드릴 분은 2566님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조금 들려드릴 수 있겠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불꽃을 태워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서툴게 살아온